푸틴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 내 친러 위성국인 DPR과 LPR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며 대대적인 본토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서 DPR과 LPR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제외적인 문제 말고도 내부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돈바스 전쟁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바스 전쟁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 우크라이나의 인종 분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영향하에 오랫동안 존속해 있었다 보니 러시아인의 비중이 높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속적인 민족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 2014년에 일어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왜 발생한 것일까요?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친러 정책을 펼쳤던 우크라이나 정부에 맞서는 반정부 시위인 유로마이단이 일어나 정권을 몰아내고 친서방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하자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많이 분포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비롯해 크림반도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 러시아에 합병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부 지역에서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라는 친러 위성국이 세워져 우크라이나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되고 그 결과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돈바스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돈바스 지역은 소련 시절부터 금속공업과 군수산업이 발달한 중심지였으나 우크라이나의 독립으로 인해 퇴보하게 되자 반우크라이나 성향이 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4월 12일에 도네츠크 분리주의자들이 슬로비안스크 시청을 점령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봉기를 일으켰으나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조기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네츠크에서는 분리주의자들이 격렬히 저항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슬로비안스크의 도네츠크 분리주의자들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도네츠크 반군은 54명이 전사하고 전차 한 대를 손실한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51명 전사, 40명 포로, 공격 헬기 4대, 수송 헬기 2대, 그리고 수송기 한 대 격추라는 뼈 아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피해 차이가 커지게 된 이유에는 도네츠크 주민들의 저항도 한몫했지만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준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소련 붕괴 이후 소련군의 주요 유산들을 물려받아 한때 세계 3위 수준의 핵탄두와 세계 4위 수준의 군사력을 기록했지만 예산 부족과 러시아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이 소실된 상황이었습니다. 중장비는 운송도 어렵고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대부분 남겨놓아서 전쟁을 할 만한 수준의 물자와 무기는 있었으나 이를 처리할 예산의 부족으로 크림 사태 당시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 차량 대부분의 배터리가 방전 처리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습니다. 더구나 부패한 정치가들이 320여억 달러 규모의 주요 무기들을 분쟁 지역 등지로 팔아먹어서 자기 이익을 챙긴 것도 우크라이나 군사력 약화에 한몫했습니다. 방산 비리로 인해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으로 전쟁 준비 태세도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우크라이나 실제 군병력은 정부군과 민병대를 합쳐 20만 명가량이 있었으나 물자 부족으로 인해 실제 투입 가능 병력이 한참 부족하였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육군 병력 4만 1,000명 중 실전 투입 가능 병력이 6,000명에 국한될 정도였다고 하니 군 문제가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는지 알 수 있죠. 돈바스 전쟁은 그 이후 신경전으로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게 터진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적인 인종 갈등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벌어지게 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을 촉발하여 향후 국제 경제와 미국 중심의 국제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플러스 1이었습니다.